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대가 호남 지역에 주로 걸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엔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범람이 우려되는 광주천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는 오전부터 세찬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기는 했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 광주천은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일찌감치 전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교각 상단까지 물이 차올라 범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엔 오전에 내려진 호우경보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대 앞 실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화정역에서 고강역까지 6개 역사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백운광장 일대와 말바우 시장 등 광주 전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일부는 건물 지하에 빗물이 들어찼고 또 차량의 운전자가 갇혔다는 신고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역의 하부도로 등 도로 통제구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소태천과 영산강이 범람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광주에서만 오후 6시까지 3,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후에는 피해 신고가 폭주하면서 현재는 집계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모레까지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물폭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잠겨 곳곳에는 차들이 멈춰서고 상습 침수 구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임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 오티동의 상점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배수구에선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전남대 앞 도로는 흙탕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를 벗어나 보려 하지만 빠르게 불어난 흙탕물에 차량 대부분이 지붕까지 잠겼습니다. 건물이 기우뚱한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깨진 아스팔트 도로 밑으로는 하천이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광주 서구의 한 상점은 가게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양수 펌프로 물을 빼보지만 불어나는 물의 속도에 수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침수력이 역류해가지고 물이 안 빠지잖아요.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배수구는 물을 뿜어내기 바쁩니다. 저희가 빗물바지 담배꽁초 작업 현장을 취재하러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불과 10여 분 만에 왕복 4차로 도로가 물에 완전히 다 잠겨버렸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나 상점 등에 고립됐던 시민들이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또한 낙뢰로 인해 학교와 백화점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의 지하차도와 하상도로는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지하차도 침수 같은 인명사고가 제일 걱정이 많이 들어요. 광주에선 소태천 등 하천 범람 우려로 인근 주민들에겐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전남에서도 하상도로 등을 통제하고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나주와 담양 주민 60여 명의 사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에서도 1시간에 9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마을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차량은 바퀴까지 물에 잠겼고 불어난 빗물에 택시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천히 운행을 이어갑니다. 1시간 만에 이렇게 물이 불어가지고 발목까지 잠기는 상황이었고요. 인근의 한 숙박업소 단지 마당에도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대원은 연신 물통으로 빗물을 퍼내고 장비도 이용해 배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나주시에서는 1시간 최대 강수량이 92.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수지에 차량이 빠져 다친 운전자가 구조되거나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전남 소방본부에는 300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후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목포에서는 1시간에 5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남 곳곳에서 종일 비가 이어졌습니다. 차 타고 오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위험해가지고 좀 천천히 달렸던 게 있습니다. 이번 비로 나주와 한평 등 전남 8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민 260여 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또 집중호우에 광주 송정에서 목포를 오가는 노선을 시작으로 열차들도 잇따라 운행 정지됐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그래서 시골에 계신 엄마도 걱정이 되고 아침에 통화도 했지만은 또 이번 주말까지 계속 온다니까 걱정이 되네요.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토요일까지 최대 4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삼가고 산사태나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전남 모든 지역과 광주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강우 전망과 지금까지의 강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남과 광주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산림청은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방에 내린 극한호우로 광주 14개 초중고교가 단축 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공고와 광주고, 보문고 등 14개 학교가 폭우에 따른 학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하교 등 단축 수업을 진행했고 유치원 한 곳은 휴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시설에 대해 실시간 점검에 나서는 한편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하교 시간과 학사 일정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 학습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400배가 넘게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광주시와 광산구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수를 세차 용수로 쓰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지하수를 받아 용기에 담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일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TC와 PC가 검출됐는데도 구청이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지적이 일자 급하게 수질 검사에 나선 겁니다. 혹시라도 세차나 손님들한테 생각하지 않을까 불안한 거죠. 광산구 하남산단과 수안지구를 흐르는 전체 지하수 관정 245개가 이번 검사 대상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우선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관정 76개는 폐쇄한 뒤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수안지구와 하남산단 인근에 있는 지하수 관정 전체를 조사하는 만큼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는 시작했지만 구체적 오염 방지 대책은 아직입니다. 대책 전담팀 회의도 다음 주나 돼야 열립니다. 2년 전 지하수 오염을 경고한 보고서에는 즉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예규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즉시 조치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무시됐고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염 지하수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 드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시민단체들은 행정당국을 규탄하고 있지만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당시 업무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본촌산단 일대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TC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구도 지하수 수질 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하수 문제는 여전히 자치구 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장기 대책 마련에는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동안 극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빨라진 데다 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벼를 고사시키는 멸구류는 물론 과수와 채소에 피해를 주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올해 첫 벼멸구가 확인된 건 지난달 5일쯤. 벌써부터 방제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벼멸구는 생육을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벼 전체를 고사시키는데 지난해 전남에서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발견된 벼멸구 개체수도 6,4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이미 2배 많은 상황.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멸구류와 나방 등 여러 병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애멸구가 지난해보다 14.2배 높게 발생했습니다. 이제 흰등멸구와 벼멸구 같은 이제 비대해충이 이제 비대가 되고 나면 고온기에 이제 생육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개체 수가 다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멸구류의 발생이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1일부터 서남해안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벼멸구가 국내에 유입돼서 폐대 경과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차 방제 시기가 8월 중순 전후로 포정 예찰을 꼭 실시하시고. 문제는 벼만이 아니라는 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선녀벌레 같은 돌발 해충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과수농가를 위협하고 있고 채소류에선 탄저병 등 병의 발생도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고수온으로 끓고 들려 큰 병해충의 생육 장애까지 기후위기는 농어촌 곳곳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호남을 찾아 전남이 에너지 생산기지가 돼야 하고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유치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전남도 의회를 찾아 전남에는 햇빛과 바람이 풍부하다면서 아리백 시대에 맞는 에너지 생산기지는 전남에 두는 것이 맞고 산업단지도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한 호남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당 차원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호남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거기서 결정된 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